자, 이제 100% 출제되는 우리 이 문장제 문제. 서진아, 문 좀 닫고 들어와. 문장제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문장제 문제. 출제율은 100% 이상이야. 두 문제 나오면 200%, 세 문제 나오면 300%가 되는 거야. 최소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 첫 번째, 정의 문제. 이건 식이 주어진 문제야. 식이 주어져 있어. 우리 식 써있는 문제 풀어봤지? 그러면 거기서 영어가 M이 뭐야, K가 뭐야 써있단 말이야. C는 상수야. 그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대입을 잘 하시고 연립하는 거. 테스트에서 많이 풀어봤지? 두 번째가 R% 증가 감소 문제. 이게 지난 시간에도 연습했던 부분이지. 이제 세 번째가 R 배 문제. 얘는 몇 배야? 퍼센트가 아니라 몇 배야? 그러면 얘는 A가 있어. R배 하면 그냥 곱하기 아니야. 곱하기 아니야. 근데 얘를 N번 해. 두 번 하면 곱하기 R 곱하기 R. 세 번 하면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N번 하면 N제. 되게 비슷하지. 여기가 1 플러스 100분이 아니었던 자리가 그냥 R배니까 R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R이 퍼센트가 아닙니다. 배입니다. 배. 얘는 증가 감소도 구분 없이 식이 하나야. 더 좋아. 아니 곱하면 배가 되지 않냐, 더 커지기만 하고 감소하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반으로 줄어들어? 그럼 2분의 1 되지.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 줄어들어. 그때 1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면 줄어들고 1보다 큰 수는 커지게 돼 있어. 따라서 알게 문제는 식이 오히려 하나에서 더 좋아. 이게 마지막이야. 자, 선생님이 오버하면 세 문제가 출제되는 거 본 적이 있다. 평균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서. 자, A가 있어. A가 있는데 8분의 3을 걸러내는 여과기가 있어. 이 여과기를 여러 개 겹쳐서 설치하여 불순물의 1000분의 1만 여과기를 통과하게 하려고 한다. 그 실제로 물 있지, 물.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물이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을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한 생활하수까지 다 합쳐서 거탈한 물 여과기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한번 돌리면 이런 식으로 몇 퍼센트가 여과가 돼. 일종의 거름정의 물을 통과하는 상상을 좀 해주면 돼. 근데 그 물을 다시 거름정의, 다시 거름정의, 다시 거름정의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야. 그래서 과학적으로 성분 검사에서 몸에 해롭지 않다라고 판정될 때까지 계속 돌려 기계를. 그럼 이제 물이 깨끗해지면 다시 우리가 사용하겠지. 재활용 시스템 사실은 물은. 물론 새로 유입되는 물도 일부 있긴 할 거야. 뭐 강이나 이런 데서. 자, 어찌됐건 여과기는 이런 개념인데 8분의 3을 걸러내. 그럼 얘가 여과기를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상상해봐. 그러면 처음에 이게 불순물 양이야. 처음 불순물의 양이야. 근데 얘가 여과가 돼. 곱하기 8분의 3이 아니야. 8분의 3을 걸러낸다는 뜻이잖아. 그럼 통과하고 남은 것 8분의 5가 남는 거지. 이 물에 8분의 3이 걸러냈다는 얘기는 통과한 건 8분의 5가 남는 거야. 이런 거 한글 잘 읽어야 돼. 문맥을 잘 이해해야 돼. 근데 얘가 몇 번 통과하는 거야? 몰라. 그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따라서 N제. 하였더니 전체 불순물, 이게 지금 처음 불순물을 내가 전체 불순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전체 불순물, 처음 불순물 A의 1000분의 1만 통과한다. A의 1000분의 1이 되었다라고 해서 자, 그럼 이제 이게 2번을 잘한 사람은 3번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어. 연산이 모이고 1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거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푸는 버전이 두 가지로 하겠다. 상황에 따라 틀려. 로그가 있냐 없냐를 보라 했고 로그가 없으면 얘네는 2놈, 3놈, 4놈, 1000분의 1은 400까지 푸는 거야. 이렇게 될 때까지 푸는 거야. 근데 얘는 써있어 로그가. 따라서 이때는 양변 로그로 바뀌는 거야. 풀이가 달라. 자, 그럼 여기서 양변 로그를 합시다. n이 앞으로 내려와. 1000분의 1은 10의 3승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승.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겠지. 나누기는 빼기로 바꿔. 그리고
빼기 로그 8은 2의 세제곱. 얘는 마사. 자, 이제 로그 5는 뭘로 고쳐? 로그 5는 없습니다. 없다고 그랬지 항상. 뭘로 고쳐? 1 빼기 로그 2 외우고 있어야 돼. 대입하니까 1 빼기 4 로그 2지. 왜? 빼기 로그 2 빼기 3 로그 2 동류항이잖아. 빼기 x 빼기 3x니까 빼기 4x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로그 2 자리에 이제 0.3을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1.2. 1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0.2. 양변이 마이너스 곱하고 10 곱하고 계산하면 끝나지? 양변이 10 곱하면 2n은 30이니까 얘는 15가 되겠지. 자, 그래서 필요한 개수는 15개.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로그 함수 단어는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자, 이제 삼각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함수? 중3 때 뭐 배웠지? 삼각 B 배웠지. 삼각 B. 가물가물 할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웠었지. 자, 그럼 중3 때 배웠던 걸 다시 배우면서 거기에 더 확장되는 개념이 항상 고등부는 그런 느낌이야. 똑같지는 않아. 그러면 학년은 올라오는 의미가 없잖아. 중3 때 한 걸 고2 때 다시 하는데 포함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데, 자, 중3의 각도의 특징, 각도라는 것은 다 양수였고 예각이었어. 0도와 90도 사이에서만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어. 자, 이제 고등부는 각은 모든 실수야. 범위가. 즉 마이너스 가능해. 루트 20도 가능해. 근데 물론 각도의 루트를 잘 다루지는 않는데 어쨌든 범위는 실수여서 음수 가능하다고 일단 가장 큰 충격이고, 첫 번째 충격이고, 두 번째는 100도, 200도, 300도. 근데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100도, 200도, 300도는 들어본 적 있잖아. 각도기를 보면 360도가 압박이지. 근데 361도는 다루지 않았었지. 우리가 평상시 생각할 때 각도의 개념은 360도가 끝이었어. 0부터 360이었어. 하지만 고등부에서는 무한히 각이 커질 수 있어. 1000도, 10,000도 다 가능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는지 따지는 건데, 일단 0도의 개념은 더 필요해. 어디가 0도냐? 좌표평면.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건 똑같아. 그 다음에 오른쪽 이 0도입니다. 0도의 정의입니다. 여기 0도래. 그 다음 각을 잴 때는 이쪽으로 잴까 이쪽으로 잴까라고 했을 때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인정한다. 가정한다. 인정한다는 아니라 가정한다. 그럼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각도로 가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요 선분이 이루는 각도는 여기를 읽어주면 돼. 여기 몇 도인지를 보면 돼. 플러스야 당연히. 그런데 이 선분을 우리는 선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해. 동경이라고. 아마 이게 이럴 거야. 동경한다, 바라본다의 느낌일 거야. 원점에서 이쪽을 바라본다라는 느낌일 거야. 그래서 이름이 실제로 동경이라고 불러. 자, 어쨌든 뭐 바라본다를 몰라도 되고 그냥 동경이라고, 이 선분을 선분이라고 하지 않는다 정도만 받아들이면 되고, 이 0도에 해당하는 이 선을 시작하는 선, 그래서 시초선이라고 부른다. 시초의 제일 처음의 선이다. 그래서 시초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OP가 나타내는 각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지금 시초선 OX 나랑 똑같지? 그 다음에 OP, Y축은 안 그려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동경이야. 요 각도가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게 플러스가 맞아, 그치?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당연히 몇 도야? 60도지. 그치? 근데 밑에 객관식을 보면 여러 개가 있거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면 왜 60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내 각도를 한 바퀴 돌았어. 그럼 몇 도야 현재? 360도지. 근데 여기까지 갔어. 더 갔어. 따라서 이 각도는 420도로 볼 수도 있다. 한 바퀴 돌고 60도. 그리고 420도. 그래서 60도와 420도 값은 다르지만 그 각도가 나타나는 동경은 똑같으므로 두 각은 같은 각이라고 본다. 오히려. 여기서는 수학적으로 60과 420이 크기가 달라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각도의 특징은 360이 0도하고 똑같은 얘기야. 자, 그럼 이것만 되겠어? 두 바퀴 돌아도 되지. 따라서 여기다 360을 더해서 780도도 같은 동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같은 각을 나타낸다. 이것만 되겠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각을 돌아. 여기까지. 이거 마이너스 300도야. 왜? 60도를 더 오면 다시 원점이니까. 0도니까. 마이너스 300도도 같은 동경. 자, 그럼 이게 이렇게 해서 계속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지. 그치? 그리고 그냥 눈으로만 딱 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하면 얘네들이 같은 동경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지만 갑자기 한순간에 딱 봤을 때 얘 같은 동경이라가 한눈에 안 보인다. 맨날 그림 그리고 이 각도가 만도 막 이러면 어떡할 거야. 10번 돌리고 막 이렇게 할 거야. 안 된단 말이야. 너무 오래 걸리지. 그래서 이 각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현법을 만든 거야. 수학자들이. 이게 같은 각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그 각을 이렇게 불러. 우리 수열에서 일반학이 아니라 미안해. 수열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일반각이라고 불러. 일반각.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알파도로 나타내는 게 있어. 여기서 N은 정수다. 그럼 여기서 알파가 똑같으면 같은 동경, 뒷부분이 똑같으면 같은 동경. 그럼 대신에 이 알파는 범위가 있어. 알파의 범위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각도의 한 바퀴 개념 0도부터 360도로 제한한다. 이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각의 개념을 뒤에 알파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분모 뒤에 뺄게. 어차피 360도가 되는 순간 다시 0도가 되기 때문에 360도는 빼버릴게. 그럼 여기는 60도 말고 얘네들 60도부터 해볼까? 우리가 지금 각을 나타낸 게 60도, 420, 780, 마이너스 300.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데 일단 요 4개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보자. 그래서 60도는 360도에다가 0을 곱해. 0이지. 남는 게 몇 도야? 60도. 알파가 60도. 알파의 범위가 0과 360 사이니까 괜찮잖아. 따라서 너는 알파가 60도니까 넌 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데 다음 420도. 420도는 360도에다가 1을 곱해. 그 다음에 더하기 몇 도야? 60도지. 그래서 여기가 똑같으니까 둘은 같은 거야. 한 바퀴 돌고 더하기 60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780도는 360도 곱하기 2. 여기서 이걸 어떻게 찾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다 정수를 넣되 얘보다는 작게 찾으면 돼. 예를 들어 3 집어넣으면 얘보다 크지? 그럼 틀린 거야. 얘를 넘어서면 안 돼. 근데 쌤 그러면 여기가 1이어도 되잖아요. 얘보다 작으니까. 근데 여기가 1이면 뒤에가 몇 도가 되냐면 여기서 360도를 빼요. 여기 뒤에가 420도가. 만약에 여기가 1로 설정하는 사람은 뒤에가 420도가 돼서 범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는 360도 곱하기 2가 와야 되고 2가 와야 되고 최대한 가까운 각을 찾으면 돼. 최대한 780도에 가까운 360도의 배수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더하기 60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뒤에가 똑같으니까 이것도 같은 동격이라고 본다는 거지. 자, 어려운 게 음수일 때야. 마이너스 300도야. 그럼 음수일 때는 n도 여기는 n도 음수예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뒤에는 몇 도야?
그치.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잘 찾은 거야. 근데 쌤, 저는 잘못해서요. 마이너스 2라고 썼어요. 그래? 그럼 계산해봐. 마이너스 720도에다 뭘 더해야 마이너스 300도가 돼? 마이너스 720도를 옆으로 이항해도 돼. 이 알파가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는 420도가 되지. 범위 안 들어가니까 잘못 찾은 거야. 근데 여기가 정수가 얼마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값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물론 이걸 알아야 얘를 찾는 건 맞아. 근데 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여기를 찾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뒷부분에 있는 각도라고. 알파도가 몇 도냐가 실제로 중요한 각이긴 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돌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360도 곱하기 정수는 회전하는 바퀴수, 제자리가 되는 바퀴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다 객관식을 똑같은 애들을 찾아 나가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까? 양수는 여러 개 했으니까 음수 한 번 더 해볼까? 마이너스 660도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로 표현해야 되는데, 자, 괄호 안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야 되지. 이제 그럼 가장 가까운 수여야 돼.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몇 도 가야 돼? 300도. 마이너스 360을 옆으로 이항하면 되지. 잠깐만. 아니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그치? 마이너스 300도 되잖아. 따라서 이거 틀렸어. 범위 안 들어가. 0도와 360도 사이야. 따라서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몇 도야? 60도지. 범위 안에 들어갔잖아. 맞잖아.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자, 7번 또 연습하자. 다음과 같은 각 중에서 같은 위치의 동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일반각으로 비교해서 다른 걸 찾아라. 알파가 다른 걸 찾아라는 얘기지. 자,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뒤에 있는 알파가 마이너스 띄면 안 돼.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720도를 이해하니까 여기가 또 40도가 되겠지. 마이너스 40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뒤에가 마이너스 40도여서 안 돼. 따라서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720도를 옆으로 이항하니까 320도. 오케이? 0도랑 360도 사이면 맞아. 벌써 1번이면 다르네?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입니다. 3번까지만 풀어도 벌써 답이 나오겠네. 다른 게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객관식이니까.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1 하면 뒤에가 400도라서 안 돼. 2 하면 720도. 따라서 여기는 40도. 찾았다. 둘이 똑같네. 답은 2번이네. 자, 이제는 사분면을 묻는다. 이사분면의 각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자, 처음부터 이렇게 0도와 360도 사이면 그냥 이게 자체가 일반각이라고 알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게 자체가 알파입니다. 굳이 쓰자면 360도 곱하기 0 더하기 90도니까 90도를 나타낸다. 120도도 380도 얘는 안 되지.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120도.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얘는 120도를 나타내는 거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360도지. 그럼 더하기 몇 도 해주면 되지? 240도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360을 이항해서 풀어도 되겠지. 자, 얘는 240도고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니까 더하기 120도가 돼. 얘는 120도, 120도, 120도. 세 개가 120도네. 어쨌든 지금은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사분면에 있는 각이 아닌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사분면을 봐야 돼. 봐야 돼. 여기 0도. 여기는
써놓은 편에 90, 180, 270. 자, 처음에 90도야. 90도. 이거지, 이거. 이게 기억이야. 기억. 기억은 이사분면이야? 이거 이사분면이야? 여러분, 이거는 X축, Y축은 사분면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니야. 이건 경계선이야. 아니야. 이사분면 아니야. 120도. 120도는 90도에서 30도만큼 더 가면 되지. 각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시계 방향. 그게 약속이니까. 자, 따라서 이사분면 맞아. 그러면 니은이 이사분면이라면 니은, 디귿, 미음은 전부 다 같은 알파를 갖고 있으므로 동시에 처리가 되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쟤는 240도지. 240도는 어디 있어? 180과 270 사이지. 그러니까 여기쯤 있으니까 리을은 얘는 3, 4분면이 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능하겠죠. 근데 각이 크지 않으면 음각을 그냥 그려도 돼. 이런 문제. 꼭 일반각으로 안 해도 클 때는 어쩔 수 없어. 각이 360을 넘어가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처럼 풀어야 되지만 저는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는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잖아.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마이너스 90도가 된다고 봐야 돼. 그럼 여기서 30도만큼 더 가면 안쪽으로는 30도야. 근데 전체 각을 읽을 때는 마이너스 120도라고 하고 이게 3, 4분면의 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풀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일반각으로 연습하는 걸 좀 더 추천해. 처음에는 일반각에는 친해지라. 자, 16번 문제 봅시다. 일단 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최고는 왜 이렇게 힘들어해? 뭐 걸릴 것 같아. 또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세타가 3, 4분면의 각인데 그럼 여러분 3, 4분면은 여기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 0도, 90도, 180도, 270도잖아. 그러면 요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3, 4분면이니까 세타는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면 세타의 범위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서 풀겠다 하면 틀려. 이게 가장 많이 틀리는 이 문제를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의 착각이야.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야. 자, 이 각도만 3, 4분면일까? 아니거든. 10바퀴 돌고 나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동경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 또는 음의 방향으로 2바퀴 돌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 따라서 이거는 알파로 표현한 각일 뿐이야.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분면이 있다, 어떤 각도에 대한 성질을 주어져 있을 때는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돼. 즉 앞에 360도 곱하기 n이 꼭 들어가야 돼. 이게 포인트야. 일반각은 항상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일반각에 행태해야 된다. 몇 바퀴 돌았을지 예측할 수 없다. 자, 이제 양면을 2로 나눠서 2분의 세타를 만들어야 돼. 자, 이거 2로 나눠? 그럼 어떻게 돼?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2분의 세타 180도 n 더하기 135도. 자, 여기까지 했지? n! 영어로 써있는 n이 무슨 뜻이었지? n이 뭐였어? 무슨 수였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수. n은 정수였어. 정수니까 n에다가 정수를 막 넣는 거야. 마이너스 넣어도 돼. 근데 선생님은 그냥 마이너스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넣는 걸 더 추천해. 언제까지 넣냐? 반복될 때까지. 이 문제 풀어보면 반복이 돼. 0 넣어볼게. 확인해보자. 반복이 되는지. 0 집어넣으면 0, 90도, 130도. 그러면 이게 90도고 135도가 여기쯤 있거든. 90도에다 45도 더한 거. 그럼 이 사이니까 여기야, 여기. 아까 문제니까 지울게. 이 범위를 색칠해서 내가 지금. 자, 그 다음 1일 때.
1일 때는 여기다 1 집어넣어. 얼마야? 180 더하기 90. 270. 1 집어넣으면 계산해야 돼. 315도. 자, 270과 315도. 270과 315도. 여기 주면 되겠지. 그 사이. 자, 그 다음 n이 2일 때 n이 2면 360도. 360도는 제자리라는 거 다 알고 있지. 그때는 뒤에 있는 각도만 써도 되는 거야. 뭐 굳이 360도라고 써도 되지만 이게 의미가 없다고. 얘도 360도 더하기 135도. 그럼 실제로는 알파가 중요한 건 90도랑 135도 사이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이 이게 바로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더 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반복하고 있는 문제인 거야. 이때 반복의 개수는 예측할 수 없어. 2개, 3개, 4개, 많으면 4개까지 나와. 보통 3개가 제일 많이 나와, 시험에. 어쨌든 예측하지 말고 반복될 때까지 풀어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때? 그것도 반복이 되게 돼 있어. 근데 마이너스는 계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굳이 추천하지는 않아. 그냥 0부터 양수를 넣는 걸 더 추천해. 자, 그래서 그 색칠한 부분을 찾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각에 대한 배경을 일단 했고, 자, 이제 또 새로운 용어 들어갈 차례입니다. 저 파이 보이지? 파이. 오랜만에 이제 파이가 3.14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갑자기 각이래, 각. 황당한 겁니다. 처음 오는 방식이야. 자, 여기서는 이런 비유를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각도가 도라는 각도를 쓰고 있잖아. 동그라미 조그맣게 쓰는 거. 각도의 단위가 하나가 아니야. 수학에서는 2개를 사용해. 그렇지, 두 번째 걸 배우게 되는 거야. 이건 마치 이런 느낌이야. 센티미터가 있고 인치가 있지. 그치? 센티미터와 인치 있잖아. 그래서 그게 혼용이 돼, 일상생활에서. 뭐, 바지 살 때 인치로 되어 있어. 너 허리 몇이야? 30, 28, 이게 인치야. 그럼 어떨 때도 키 할 때는 인치로 안 재잖아. 그치? 외국 가면 또 피트로 재. 거리를 재. 우리는 미터가 편한데 1피트, 2피트도 이렇게 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다를 수 있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특히 센치와 인치를 예를 들면 1인치가 너무 오래됐네. 1.54cm, 1.45한 1.54인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 왜냐면 수학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라 1.54라고 할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확률 50%인데 이렇다면 인치를 센치로 바꾸고 싶으면 곱하기 1.54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센치를 인치로 바꾸고 싶어? 그럼 나머지 1.54를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서로의 환원하는 거잖아. 뭐랄까 일종의 번역하는 느낌인 거지. 영어를 국어로 국어를 영어로, 인치를 센치로 센치를 인치,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하듯이 각도도 2가지가 있어. 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처음 듣는 거야. 각도가 하나밖에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있는지도 몰랐어.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가 얘야. 60분법이야. 60분법. 왜 60분인지 몰라도 돼. 역사로 들어가면 좀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아주 그대로 올라가더라고. 우리가 1시간에 60분이잖아. 그치? 그것과 360도가 관련이 있는 거야. 대충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도 이게 60분법이야. 시계처럼. 60분법. 그럼 호도법은 단위가 뭐냐? 단위가 RAD야. 라디안이라고 해요. 라디안. 플레임은 라디안인데 라드까지만 쓴 거야. 뒤에 IAN으로 끝났는데 보통 이렇게 써. 라디안. 호도법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얘네들이 어떤 관계냐? 조금 까다로워. 60분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로. 이 파이가 3.14지, 그치? 이게 약간 근사값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파이를 그대로 써봐요. 3.14 안 쓰고. 중학교 때부터 그랬잖아. 파이는 파이로 썼잖아. 그러면 질문. 호도법
호도법을 60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뭘 곱해야 돼? 이제 역수를 곱하는 거지. 서로가 곱하기 나누기 관계라는 얘기는 역수를 곱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곱하기 8분의 180도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 이게 여기가 8분의 180도인가 180도분의 8인가 이게 방향이 헷갈릴 수 있잖아. 그치? 생긴 모양이 낯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는 도가 없거든? 도가 없고 실제로 얘들아 신기하게 라디안은 아예 안 쓰기로 약속했어. 안 써. 왜냐면 각도는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도 하고 라디안. 근데 라디안은 길잖아. 야, 도는 간단하게 써. 라디안은 기니까 안 써. 이렇게 약속한 거야 그냥. 그러면 마치 단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단위가 없으면 라디안이고 호도법인 거야. 그러면 얘는 도가 있었는데 여기 도가 없어져야 되지. 이게 왜 어떻게 없어지냐? 예를 들어 여기가 60도야. 우리가 알고 있는 60도야. 근데 호도법으로 바꿔.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 하면 잘 봐. 도와 도가 얘는 분자고 얘는 분모니까 도도 약분이 된 거야. 그래서 단위가 사라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가 있던 게 도가 없어지려면 180도가 도가 밑에 있어야 돼. 그렇게 기억하면 아 얘가 곱하기 180도분의 8이고 얘는 도가 없는데 도가 생겨야 되지. 그러니 생기려면 도가 분자에 있어야 돼. 이렇게 기억하면 8분의 180을 곱해야 될지 180도분의 8을 곱해야 될지가 안 헷갈리는 거야. 자, 활용 연습해볼게. 얘는 지금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야. 이거 각이라고 써있지. 그럼 얘는 60분법 아니면 호도법이겠지. 자, 이건 무슨 법이니? 이 각은 무슨 법으로 써있는 거야 지금? 호도법이야. 왜? 도가 있어 없어? 없잖아. 라디 아니 생략되어 있는 거야. 단위가 라디안인데. 그러면 얘를 60분으로 바꾸려면 도가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생겨야 되지. 그러면 180도분의 8을 곱해야 돼? 8분의 180도를 곱해야 돼? 도가 생기려면 얘를 곱해야지. 분자에 도가 있어야 도가 생기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에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서 약분이 발생하고 6과 180도 약분된다. 마이너스 330도. 자, 나타내시오 그랬으니까 나타낸 거야. 이게 답인 거야. 마이너스 330도가 답인 거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입력하게 돼 있으니까 이 도가 입력을 못 하겠다. 그치? 그냥 마이너스 330만 입력하게 돼 있을까? 뭐 그럴 것 같은데. 서술형이면 도 표시까지 해줘야 돼. 자, 그래서 24번 연습하자. 옳지 않나? (75도가) 12분의 5파이네. 같네. 그래? 그럼 60분을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뭐 해주면 돼? 도가 사라져야 되지. 그러니까 도가 분모에 있어야 도가 약분이 되고 사라지지. 그럼 180분의 75파이거든. 도가 사라졌고. 그럼 얘는 5로 약분해서 5, 3, 5, 6, 30, 5, 1, 5, 5, 3, 1, 3, 2, 3, 5, 12분의 5파이. 맞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도가 없는 애들은 도가 생겨야 되니까 곱하기 도가 분자에 있어야 생기겠지. 도가 따라서 이렇게 약분. 따라서 이게 60이니까 600도가 되겠다. 오케이. 자, 요 공식까지 하고 일단 이 공식 이제 좀 어려운 거 하나 나와. 부채꼴의 넓이.
60분으로 일단 오케이. 자, 이제 두 동경이 된 이야기예요. 동경이 하나가 아니라 동경이 두 개입니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뭐 한다? 일치한다. 이렇게 돼 있지.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자, 여기 좀 까다로운데 어떻게 할까? 증명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빠를까? 공식 암기 방식으로 가는 게 빠를까? 자, 암기로 하겠습니다. 일치, 그 다음에 원점 대칭, 그 다음에 x축 대칭, 그 다음에 y축 대칭, 마지막으로 yx 대칭. 동경이 두 개니까 각도 두 개 있거든. 그 두 개를 하나씩 알파와 베타라고 부를게. 이 순서를 근데 외워야 돼.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일치한다 다음에 원점 대칭이 나와야 돼. X축 대칭이 먼저 떠오르거든. 원점 대칭이 먼저 나와야 돼. 이건 그냥 암기법의 원리가 아닙니다. 암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그래야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외우기 좋기 때문에. 어떻게 외울 수 있냐면 빼기 더하기 더하기라고 외우면 돼. 순서가 중요해. 이게 바뀌면 엉클어지지 않아. 빼기 더하기 잘 외워놓고 여기가 섞여버리면 틀려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 파이, 0, 파이 반복이야. 마지막만 2분의 파이. 지금 도 표시가 없는 걸로 봐서는 호도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호도법이야. 그런데 모든 각은 일반각의 형태여야 되거든. 일반각. 일반각이면 앞에 뭐가 와야 되지? 아직 쓰지 마. 360도 곱하기 n이 와야 되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뒤에 있는 각도가 얘네들 보면 도 표시가 없어. 무슨 법이다? 호도법이야. 그러면 얘는 도 표시 있지. 60분법과 호도법을 같이 쓰면 더 헷갈려. 인치랑 센치가 혼용한다? 1인치 더하기 1cm 뭐 이상하잖아. 이게 몇 인치야? 몇 센치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는 게 좋잖아. 따라서 야 너도 호도법으로 바꿔. 너도 일반각. 그래? 알았어. 360도 곱하기 n을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도가 없어져야 돼. 따라서 곱하기 뭐야? 180도분의 파이. 도야. 그럼 됐지? 2. 따라서 2n 파이. 이렇게 쓰겠다. 2n 파이로 쓰겠다. 이게 일반각은 호도법으로도 쓸 수 있는 거구나. 대신에 뒤에 있는 알파도 호도법이어야 돼. 그치? 얘 때문에 이제 호도법을 쓰고 있는 거야. 여기 다 2n 파이를 넣어주면 돼. 자, 이게 암기하는 방식으로 갔어. 증명하는 방식보다는 외우기 좋은 방식으로 갔습니다. 이거 혹시 잘 안 외워지는 사람은 이 문제 풀 때마다 한 번씩 써봐. 한 번씩.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물론 학원 평가 볼 때 기억 안 나면 못 풀겠다. 그치? 그러면 이건 어때? 그냥 아예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있잖아. 양심껏 시험지 보기 전에 공식을 연습상에 한번 써. 그래도 제발 제일 나쁜 방식은 써놓은 걸 펼쳐놓고 오픈북으로 푸는 거야. 오픈북까지는 하지 말고 내가 공식을 한 번 손으로 써. 그걸 보고 푸는 것까지 허용을 해줄게. 학원 평가 볼 때. 그렇게 몇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외워지겠지. 근데 실제로 학교 시험인데 그래도 까먹을 수 있지. 그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 암기 과목인데 꼭 나오는 문제 몇 개는 있을 수도 있잖아. 선생님이 찍어줄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거 시험 보기 직전에 외우지. 그것처럼
얘를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외우고 시험 보면 되잖아. 그날 자율학습 시간 잠깐 줄 때 요 공식은 잘 헷갈리거든. 순서나 이런 게. 그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고 시험 보는 거야. 1치기 원점 x, y, yx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되잖아. 마마, 풀 0파이, 0파이, 1파이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외우면 시험 보기 직전에 외울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외우고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아예. 자, 요 5개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야, 문제. 그럼 그대로 공식에 넣기만 하면 돼. 자, 세타와 6세타가 일치한다. 아, 일치? 그래서 공식 써놨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지. 실제 여러분 더하기 0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지. 그치? 외우기 위해서 0이라고 쓴 거야. 0. 그러면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뭐야? 알파, 베타, 이왕이면 뺄 거니까 큰 거 알파, 작은 거 베타로 푸는 걸 추천합니다. 반대로 빼도 답은 나와. 근데 플러스가 더 쉬우니까. 둘 다 된다면 쉬운 쪽으로 가자. 따라서 여기는 6세타 빼기 세타는 2n파이. 뒤에 영어는 안 써도 되니까. 자, 이렇게 식이 만들 수 있겠지. 이제 외웠다고 가정하고 이제 계산 밑에다 할게. 5세타는 2n파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타가 여기 있거든. 가에 세타가 있지. 그럼 얘를 세타는 하고 정리를 해. 세타는. 정리했지? 이제 여기 가에다 넣어. 구한 세타를 여기다 넣어. 그럼 어떻게 돼? 얼마니? 5분의 2n파이. 자, 여기서 n은 뭐였지? n? 총수. 똑같은 거예요. 또 0, 1, 2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일일이 다 넣어서 이 부등호 안에 있는 걸 싹 다 찾아야 돼. 하나라도 빼먹으면 못하게. 그럼 일단 생각해봐. 마이너스 생각해봐. 마이너스 될까 안 될까? 아니 양쪽이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겠어? 따라서 0도 해봐. 0 집어넣으면 0이지. 또 안 되지. 그럼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얼마야? 5분의 2파이지. 파이보다 커 얘가? 아니지. 또 틀렸네. 1도 아니야. 그럼 2 하나씩 넣어야 돼. 그 다음에 1까지 넣었지. 1 쓰는 게 좋겠다. 1, 2, 3, 4 이렇게 하나씩 넣어. 그럼 1 집어넣으면 5분의 2파이. 안 돼. 2 집어넣으면 5분의 4파이. 안 돼. 3 집어넣으면 5분의 6파이. 되잖아.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잖아. 통분해봐야겠지. 10으로 통분해봐야 돼. 그 다음에 4 집어넣어. 5분의 8파이. 들어오지 보면 통분하면 되니까 10으로. 그 다음에 5 집어넣어. 5분의 이거 2파이 되거든요. 5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그냥 2파이. 보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2파이는 2파이는 2분의 3파이보다 크잖아. 그렇지? 따라서 되는 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어떻게 찾았어? 하나하나 넣었어. 하나하나. 왜? 계산 틀렸어? 두 번째 거 들어가고요. 두 번째 거? 5분의 4파이? 예? 아니 그 맞는 거 두 번째. 5분의 8. 5분의 8파이? 10분의 16. 10분의 9. 잠깐만. 10분의 16. 10분의 15. 안 들어가지? 오, 잘 찾았어. 암산하다 나도 틀렸어 지금. 통분해서 하나씩 계산해봐야 돼. 통분해서. 그러면 이미 안 됐으면 그 다음 당연히 안 돼. 그럼 여기서 멈춰야 돼. 아, 세타는 하나밖에 없구나. 근데 항상 하나가 아니라 선생님이 2개라고 착각한 이유가 여러 개 나올 때가 더 많아. 세타를 모두 구하시오, 모두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가 더 많아. 그래서 어쨌든 꼼꼼하게 얘네다 숫자를 갑자기 처음부터 얘네 3 넣고 막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 빼먹어. 놓칠 수가 있어. 선생님처럼 1, 2, 3, 4. 0도 생각해야 되고 마이너스도 가능할 수 있어. 마이너스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나 같으면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풀 것 같아. 찾기 쉽게 하려면.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찾아야 된다. 29번. 요거 하나 필기 여기 이어서 해. 원점 대칭. 원점 대칭으로 안 써있고 두 동경이 일직선 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써있으면 그게 원점 대칭이야.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이 직선의 원점 대칭은 얘거든. x축 대칭이 한번 y축 대칭이 한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파란색과 빨간색은 원점 대칭이면서도 일직선상에 있으면서도 방향이 반대다. 어때? 자연스럽지? 같은 말이지. 근데 가끔 일치라고 장난치는 경우 있는데 그냥 일치는 일치라고 내면 좋거든? 근데 아주 가끔인데 이것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 일직선상 같은 방향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잘 안 나오는데 요새도 선생님들이 자꾸 장난을 치시니까 분포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겠지? 난이도가 올라가는 중에 하나가 함정을 파면 난이도가 올라가. 애들은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문제집에서 안 본 표현이 나와버리면 그거 뭐지? 난 5개를 외웠고 반대 방향까지 공부를 했는데 같은 방향을 공부를 안 했단 말이지. 그러면 사고력이 필요한 거 저는 사실 안 배워서도 알 수는 있어. 자, 봐봐. 이 동경과 일치하는 동경을 그렸어. 그럼 일직선상에 있지. 방향도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을 말장난하는 거거든. 근데 애들은 선생님은 일치라고 해석하는데 애들은 못 본 거니까 뭐야? 그냥 비슷한 거 이건가? 하고 있는 거야. 원점 대칭으로 풀어버려. 또 망하는 거지. 하지만 초록색은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 참고용이고 얘는 자주 나오고 나왔으니까. 원점 대칭은 얘가 더 많이 나와. 일직선상 반대 방향. 이렇게. 방향을 꼭 보세요. 일직선상에 꽂히지 마세요. 요게 더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반대냐 같으냐. 그러면 여기구나. 이 공식을 쫙 써놓고 풀면 되겠지. 알파 큰 거 13제타, 베타 작은 거 세타 했더니 2n 파이 플러스 파이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몇 세타야? 13 빼기 세타니까 12세타.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타 자리에 얘들을 넣을 거잖아. 그치? 그럼 대입 해야지. 12로 나눠. 괜히 약분했다. 그냥 한 번에 할게. 계산이 이게 더 쉽더라.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냥 12분의 넣어. 10. 이것도 파이 똑같으니까 아예 묶어버릴게. 아예 묶어서 12분의 파이로 묶어서 2n 플러스 1파이로 갈게. 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얘는 60분 범위네. 범위 60분 범위네. 그럼 여러분들은 60분으로 하려면 60분으로 하시고 파이를 할 거면 호도 뽑으라고 하면 싹 다 호도로 바꿔야 돼. 그러면 다수결할게. 60분 둘, 호도 하나. 뭘로 풀어야겠어? 60분으로 해야겠지. 네가 60분으로 바꿔 그게 더 쉬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따라서 얘를 다시 도가 생겨야 돼. 도가 생겨야 되니까 파이분의 180도로 하면 되겠지. 도가 생겨야 되니까. 그럼 파이가 이렇게 되고 12분의 180 얼마? 15도 15도 2n 플러스 1 곱하기 15도. 자, 60분으로 바꿨어. 이제 요 세타에서 집어넣어. 0도 2n 플러스 1 곱하기 15도 30도. 자, 이제 n에다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도 한번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5도.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은 처음부터 안 되니까 0부터 할게. 0 집어넣으니까 15도야. 되네? 범위 안에 들어갔지? 이제 1 집어넣으니까 45도. 에이, 벌써 벗어났지? 그럼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1도 안 되니까 되는 건 저거 하나밖에 없다. 양쪽 범위를 다 뒤져봤기 때문이야. 확신을 가질 수 있지. 그래서 세타는 하나밖에 없구나 이 문제로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자, 또 이번엔 X축 대칭. (7세타와 4세타가) X축 대칭인데 세타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 X축 대칭이니까 덧셈이야. 7세타 더하기
4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0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11세타는 2n 파이. 세타는 11분의 2n 파이. 뭐라? 너도 60분이네? 오케이? 바꿔? 네가 바꿔? 파이분의 189도가 생겨야 되니까. 자, 그러면 약분 11분의 360도 곱하기 n 되겠지. 180 곱하기 이게 360도니까. 자, 이렇게 했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자, 얘네다가 0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돼, 당연히. 그럼 1부터 넣어야겠네. 그럼 11분의 360도. 근사값으로 계산해도 180도보단 작지? 자, 얘네다가 2 집어넣어. 계산이 좀 커지겠네. 720도. 그래도 100은 안 되잖아, 그지? 괜찮네. 좀 계속 많은 것 같은데. 11분의 1080도. 아직도 100이 안 되지? 자, 괜찮고 4일 때 1440도. 자, 이거는 이제 직접 나누기 좀 해봐야지. 130 정도 돼. 괜찮아, 아직도. 그 다음에 5 1800도. 오, 되게 비슷하지? 이게 10이었으면 180도야, 그치? 근데 11이니까 180이 안 돼. 이제 6 집어넣으면 이거는 이제 암산이 나도 힘들어, 지금. 9까지네. 180 넘어갔지? 190대로 또. 따라서 안 되니까 드디어 5개를 찾았다. 5개.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 이 분모가 11인 게 더 좀 그렇다니? 약 오르는데? 약간 얄미웠어. 분모가 10일인 게. 계산이 불편한 게. 근데 저렇게 해도 돼. 코드법은 장점이 60분보다 숫자가 좀 크기가 작은 느낌이 나거든. 예를 들어 180도를 코드법으로 고치면 도가 사라져야 되니까 좀 파이가 돼. 심플하지. 느낌 되게 이상하지. 이 파이를 우리는 3.14라고만 알고 있잖아, 그렇지? 맞아, 3.14긴 한데 뒤에 각일 때는 라디안이 생각돼 있는 거니까 파이 라디안인 거거든. 근데 쓸 때는 파이라고 써버리니까 각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 파이가 각이다. 파이 라디안이다. 그래서 180도가 파이가 된다는 걸 그냥 외워서 풀기도 해. 심지어는 빨리 바꿀 때, 코드법으로 빨리 바꿀 때는 180도가 파이야 라는 어떤 기준을 잡으면 좋잖아, 그지? 그럼 이제 암산이 쉬운 게 360도는 2배지, 2파이. 90도는 절반이지, 2분의 파이.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는 거지. 그래서 180도가 파이를 쓰기는 좋고, 코드법의 우별이 연산이 쉽단 말이야. 우리가 어색해서 그렇지. 그럼 얘를 방금 전에 계산한 건데 코드법으로 싹 다 바꿔서 푸는 것도 아주 나쁘진 않아, 사실. 그래서 0도에다가 곱하기 도가 사라져야 되니까 180도분의 파이를 안쪽에 놓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0 라디안 되고 얘는 180도에다 보니까 아까 방금 했지 파이가 된다. 그럼 세타가 11분의 2n 파이니까 여기다 11분의 2n 파이를 집어넣고 n이 음수면 안 되니까 0도 안 되니까 1. 그럼 이거는 5개가 나와. 11분의 2파이 2 11분의 4파이. 이거 지금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거 너무 잘 보이지? 3 11분의 6파이 괜찮지? 4 11분의 8파이 괜찮아? 5 11분의 10파이. 이게 5 집어넣는 거야. 6 집어넣으면 12파이. 자, 드디어 파이보다 커졌지? 그러니까 아까보다 연산이 좀 더 쉽다는 느낌이 들지. 그렇지? 그래서 많이 경험이 쌓일수록 60분이 아니라 오히려 호도법을 더 쓰게 돼. 그래서 호도법하고 친해지는 게 더 유리해,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심리적으로 60분법이 느낌이 온단 말이야.
180도는 벌써 내 머리에서 180도의 느낌이 쫙 나요. 각도기가 상상이 되는데 파이를 아직 상상이 안 되거든. 한번 번역을 해요. 파이는 180도니까 이 정도거든. 이렇게 60분으로 느낌이 오거든. 근데 계속하면 파이가 선생님은 180도 느낌이다. 파이 자체가 이미지로 나랑 똑같아. 선생님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호도법하고 친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y는 x 대칭까지 자 풀면 됩니다. 37번까지 일단 진도가 나간 상황입니다. 쉬는 시간 갖고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집시다. 7시 10분까지 쉴게.